올해도 저희는 2024년 회고 타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흘러갔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까요? 2024년 지난 1년의 만족도. 저는 90%. 지난 2023년에는 한 만족도가 50%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한 해는 지난 한 해보다는 좀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일들도 많이 도전해보기도 했고 또 그냥 돌아봤을 때 좀 재밌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고 작년에는 계속 준비를 하고 뭔가 이게 딱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컸다면 이번에는 직접 이제 부딪혀 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그래도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90%인데요. 그래요? 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1년 동안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다사다난했던 일들도 다 비슷하게 겪어서 2023년에는 조금 그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올해는 일들이 어느 정도 됐고 그것은 right person을 만나서이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2024년을 두세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인내심, 소통, 그 다음에 감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많이 조급증이 사라지고 언니나 저나 좀 많이 이제 무라무라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되는 것과 뭐 하면 되는 것 이런 거에 좀 구분이 생기니까 엄청 그거에 막 조급해 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소통은 모든 일에 항상 기본이 소통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할 일을 전달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딱 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아직 좋은지 안 좋은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소통하는 법을 좀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올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해를 보냈다. 그래서 그런 감사가 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단어를 끈기, 도전, 반면교사라고 했는데요. 많이 느낀 점이 이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하잖아요 여기가. 근데 진짜 많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정보가 통합돼 있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조금만 찾아보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면 사실 그 정도 기술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 근데 마치 선진국에서 가능하지만 여기서 불가능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안 되나 보다 라고 다 수용을 했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이제 가지를 쳐서 찾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올해 가장 기억나는 순간. 힘들었던 거는 똑같을 것 같은데 마장가 가서 마장가 출장 갔다 왔을 때가 너무 위험했어서. 맞아. 그 마장가 출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냥 기본적으로도 힘든 일정이거든요. 한 18시간 차를 타야 돼가지고. 근데 차량이 너무 문제가 많았어서 막 브레이크 고장도 나고 중간에 뭐 바퀴도 뭐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차가 중간에 이제 멈췄는데 근데 그때 이미 해가 다 져서 좀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랑 언니는 거기에서 이제 차박까지 할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어찌어찌 해서 이제 차를 뭐 1시간 만에 다시 다른 차를 불러가지고 돌아왔어요. 타나까지. 근데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좀 되게 위험했던 순간이더라고요. 그 멈춰 있었던 지역이 이제 강도가 나오는 지역이고 해서 이제 직원들은 더더욱이 이제 빨리 거기를 벗어나려고 막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던 거였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계엄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인생이 아직도 그 이슈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인포메이션을 듣는데 하영씨 뉴스만 봐. 올해 나를 칭찬하고 싶은 일. 저부터 하자면 올해 저희가 파리 여행을 다녀오면서 11월 달에는 이제 도파민 디톡스 기간?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좀 줄이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유튜브나 뭐 인스타, 릴스 이런 걸 거의 안 보고 책을 좀 많이 읽는 시간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시간이 딱 정해가지고 한 게 되게 잘한 일 같고 그 시간 동안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달에 한 10권 정도를 읽었고 진짜 심심하기도 했지만 또 언니랑 같이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막 서로 추천도 해주고 재밌었던 점들을 막 나누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특히나 그냥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2024년 이제 회계를 마무리했다는 내 아, 자신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작년 2023년과 올해 2024년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사람을 조금 경계해야 된다. 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나이브함이 좀. 근데 원래도 스스로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브했었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걸 많이 느꼈어. 나도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 과대평가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라 생각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미리 부정적으로 얘는 편견을 그런 막 가지지 이렇게 않고. 가지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사람의 선함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도로 생각했어. 나 여기서 1년 지나고 느낀 점은 난 순진한 사람이다. 순진해. 때가 덜 묻었다. 내가 덜 묻었다.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 첫 번째는 목표가 많이 구체화가 됐다. 이 연말 정산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언니랑 그 작년에 저희가 세웠던 목표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뭐랄까요? 너무 이제 예를 들어 로또 1등이 당첨될 거야 수준의 뭐 어렸을 때 대통령 되기 막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뭐 거의 그 수준의 허무맹랑한 목표들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약간 근데 이거를 그때 작년에 세울 때는 나름 굉장히 진지하게 그치, 장난으로 써놓진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그러니까 써놓을까? 그래서 여기서 로또가 되나봐. 무슨 생각으로 이때 썼었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의 목표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는 굉장히 많이 그런 목표들이 좀 세분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고 그래도 현실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걸 좀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진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게 돼버린 나. 내 강아지랑 고양이 둘 다. 동물을 이렇게 내가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조금씩 확장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강아지도 우리 집 강아지도 그렇게까지 귀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제가 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마요가 너무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마요만 귀여웠어요. 다른 집 강아지들은 또 그렇게 안 귀엽고 그렇게 관심이 안 갔어. 근데 또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다른 집 강아지들도 귀여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번 더 그 다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랜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제 그런 걸 본다니까?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나오는 강아지들도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진짜 큰 변화다. 이건 약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까? 좋아요. 그러면은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서로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 및 이제 칭찬을 하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저부터 시작을 하자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둘이 성향이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사람 싫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이제 귀찮아하고 모든 이제 연락이나 막 뭐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해서 권태기일 때 이제 언니가 그래도 해야지 해가지고 주섬주섬 저를 이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다시 이제 초대를 하는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초대받은 자리에 이제 같이 이제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자리를 항상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많은 높은 확률로 또 재밌긴 재밌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 시간이 또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의무적으로라도 이제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저한테 의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통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한데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뭐 괜찮나 행동하지 않는 거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니까 이 사람이 괜찮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가지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튼 저희 기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독선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익스큐즈가 조금 있지만 모든 일들이 왜냐면 제가 의사결정을 다 해버리면 흥미가 떨어지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잘한 의사결정을 많이 맡겨요.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도 많이 하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요. 전 마크로 매니징을 많이 해요. 크게 맞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잡는 데 있다면 이 친구는 거의 하루에 이제 직원들이 뭘 해줄지 마이크로 매니징 이런 걸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약간 요즘 생각을 해보면 올 한 해 언니를 좀 많이 구박하지 않았나. 언니가 막 너무 덜렁거린다 하면서 막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구박을 좀 했는데 그 모든 쿠사리와 모든 따바따바를 이렇게 잘 받아줘서 이제 고마운 점이고,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제 의견을 잘 들어주려고 하고 반영을 좀 많이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다행이에요. 가지고 그게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소통 과정에서 제일 이제 유하게, 그래도 언니가 뭐랄까요, 스스로는 좀 굉장히 단단하고 막 곱고 막 부딪히면 부러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다른 거에 있어서는 웬만해서 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좀 유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줘서 그런 게 제가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소통하기 편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고집 부릴 일이 아니면 사실 모든 게 수용 가능한 편인데 알아주셔서 괜찮네요.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잖아, 서로한테 이게 맞춰지는 게 있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다? 내가 점점 마이크로 매니징화가 되고 점점 좀 따박따박가 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항상 그런 걸 막 체크를 해요. 막 이거 했어? 보냈어? 이거는 올렸어? 예를 들어 이거는 안 하고 있는 거면 이거 언제 할 생각이야? 약간 이런 거를 계속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확인할 때 한 번씩 미스가 많은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고. 어떠세요, 그거는? 저 근데 여기에 감사 목록에 들어있긴 한데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일 스타일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몰아서 좀 하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크게 잡고 잘 하긴 해. 근데 빵꾸가 계속 나 있어. 그럼 그걸 좀 채우긴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재촉하지 않고 라고 말했는데 재촉을 하셨다고 얘기하니 할 말이 없네요. 재촉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체크? 체크만 하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직은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는 게 아닐까. 맞아요. 어떻게든 뭐 하긴 하겠지. 조금 올해는 그냥 궁금했던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게 궁금한 거지. 언니 할 건 아는데 언제?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줌에 감사하다. 그 정도였다. 제가 좋았던 거는 이거는 뭐 업무적인 것도 있고 일상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분노 포인트가 같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서 앞뒤를 막 내가 되게 이 감정을 왜 느꼈는지를 사실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다음에 말할 맛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막 이렇게 이제 막 감정을 이제 쏟아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너무 이제 감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어차피 서로 각자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자신의 피드백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약간 디브리핑 시간을 거기에 이제 많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 이런 거를 막 많이 이제 하지 않아도 앞뒤로 얘기하는 수고가 적고 핵심만 이제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도 둘이어서 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업무 분담이 돼서 현지 사람들이랑 더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순간에 약간 그런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확 피로감을 느꼈던 게 있어요. 막 말을 너무 이제 다 말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약간 뭐라 그러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약간 이런데 그때 좀 이렇게 맡아가지고 퐁당퐁당 일을 대신 해줘서 그게 좀 좋았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좀 큰 거를 하기도 하고 한국 분들하고 하면 그 기간이 있어요. 그냥 해야 되는 기간.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안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징 같은 경우는 매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 업무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글거릴 수 있는 얘기들로 넘어가자면 남았나요? 네. 그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가 되어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지 기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저희가 부모님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땅이 단단하면 내가 무엇을 지랄방구를 새싹을 틔우든 나무가 되든 참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근데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무엇을 하든 미래에 추후에 생각을 해도 같이 살 수 있는 동거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동시에 이제 동반자 말고 뭐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 뭐 파트너?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사함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 어진이를 하면서 그냥 초반에도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았지만 그런 불안감을 그 후에 느끼는 게 오래 우리가 굉장히 오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이게 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환경은 바뀔 수 있겠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맨날 언니한테 이제 야식을 밤에 먹자고 하는데 이제 그 야식을 먹자고 하는 거를 항상 승낙을 해준다. 그래서 자기가 먹기 싫어도 그럼 같이 이제 너 먹는 거 봐줄게 하면 이제 제가 또 섭섭하거든요. 언니는 보고만 있을 거면 나도 안 먹지. 근데 진짜 전 돼지가 됐어요.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저만 돼지가 됐어요. 가지고 이제 맨날 야식을 먹자고 하는데도 맨날 같이 먹어줘서 좋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원래 야식을 안 먹는 사람이다라는 익스큐즈를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먹는 나는 사람이 이제 됐어. 야식을 먹는 사람이다. 야식 저녁을 먹고 야식을 따로 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요즘 어진 씨가 자꾸 이제 실천하는 부분인데 아침까지 먹이고 계세요. 총 4끼를 먹고 있는 나나가 됐거든요. 맞아요. 행복한 돼지가 되고 있다. 약간의 불만은 나 혼자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처음에 저희가 마다가스카르를 왔을 때 가졌던 마인드가 뭐가 됐든 좀 가볍고 재미있게 재미를 잃지 말고 유머를 잃지 말고 하자라고 맞아, 했거든요. 맞아. 너무 이제 진지하거나 너무 무거워지지 않자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좀 더 일을 막 하게 되더라도 뭐가 많아지더라도 그 재미를 잃지 말고 가벼움을 잃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그것도 정했어요. 진짜 심각해지면 노잼이라고 외치고 노잼이야지. 무조건 그 1시간 동안 웃기로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안 그럴 테지만 상처 주는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이제 사과할 테니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할 테니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심플하게 즐겁게 살자. 맞아요. 심플하게 즐겁게. 그리고 현실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 빠진 것처럼 왜 안 되냐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해보면서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했고 내년에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말도 딱 왔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